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목격했다. 성폭행범을 검거한 세탁기. 제가 경찰청과 대검찰청에서 약 10년간 재직하면서 무수히 많은 사건의 증거를 분석했는데요. 오늘 사건은 그중에서도 유독 기억에 남는 사건입니다. 악몽 같았던 37분간의 공포. 사건은 한 여성의 이별 통보로 시작됩니다. 어느 날 우연히 남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자신도 모르는 여성들의 나체 사진 그리고 성관계 동영상들이 무수히 많았던 거예요. 이런 남자랑은 하루도 더 만날 수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여성은 남성에게 이제 이별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날 이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늦은 밤 자고 있던 여성은 초인종을 누르는 누군가가 있어서 나가보게 됩니다. 현관 외시경을 통해서 지켜보니까 이제 헤어질 남친이 앞에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섭겠어요. 아니 저럴 땐 절대 문 열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되죠. 아니 네. 너무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별일이야 있겠어 이런 마음으로 문을 열어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다만 문을 열어주기 전에 한쪽에 있던 촬영 장비를 집을 비추는 방식으로 이렇게 세팅을 좀 해놓고요. 혹시 몰라 카메라를 숨겨두고 문을 열어준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던 가해자 문을 열리자마자 박차고 들어와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피해자가 설치해놨던 카메라가 있잖아요. 네. 그럼 처음부터 범행 경위가 다 찍혔을 때니까 이건 그냥 유죄 아닌가요? 피해자가 설치해놨던 카메라에 찍힌 영상은 39분이었어요. 네. 그중에서 가해자가 포착된 것은 불과 2분에 불과했습니다. 네.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카메라의 사각지대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37분간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밝혀낼 증거가 전무했던 거죠. 성범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이 37분간의 결정적인 시간에 카메라는 다른 것을 비추고 있었다는 거네요, 결국. 당시 피의자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면서 네. 합의된 성관계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피해자 역시 당시의 충격으로 인해서 기억을 잘 못하는 상황입니다. 가해자는 오히려 합의된 성관계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네. 피해자를 고소하기까지 이릅니다. 아주 뻔뻔하네요. 명확한 물적 증거가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대체 이거 어디에서 실마리를 발견한 거죠? 해당 화면에서 네. 담당 검사님이 미세한 움직임을 느끼시고 저희 측에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보면 왼쪽 아주 작은 검정 화면이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 너무 작아서 뭔지 모르겠어요. 작은 통돌이 세탁기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동영상 왼쪽 언뜻 비쳐 보인 그림자. 통돌이 세탁기의 뚜껑이로 희미하게 포착된 37분간의 범행 장면이었습니다. 당시 가해자의 구속 기간이 얼마 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굉장히 촉박한 시간 안에 이 증거를 저희가 찾아내야 되는 상황이라 제가 담당하면서도 굉장히 중압감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수사 기법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일단 영상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노이즈 등 화질 열화를 제거하고요. 그 단계가 한 단계가 아닌 굉장히 여러 단계를 분석합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업스케일링이라고 해상도를 굉장히 높여주는 작업을 또 진행하게 됩니다. 사건 당시와 비슷한 환경을 조성해 직접 촬영한 뒤 전문가에게 전달해 어떻게 분석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픽셀들 간의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서 저희가 이제 좀 자글자글해 깨져 보이고 그런 이제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픽셀과 픽셀 사이의 거리를 두고 그 사이 영역을 그 주변 픽셀도 가장 유사한 픽셀들로 이제 채워나가면서 보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냥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조금 이제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서 이런 과정들을 점점 거치다 보면은 여기 촬영된 게 어떤 거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약 하루 동안 동영상을 보강한 결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피사체의 움직임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난 상황. 약 일주일에 걸친 치열한 보강 작업. 거짓말을 늘어놓던 성범죄자를 검거할 결정적 증거를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범죄자도 그건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설마 표면에 비춰진 그 장면이 네. 카메라처럼 선명하게 보일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겠죠. 그러니까요. 그럼 가해자한테는 어떤 처벌이 내려졌죠? 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제1부는 피고인의 재질이 좋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줄곧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를 역고소해서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렇게 봤습니다. 강간, 미성년자 의제 강간, 성폭력 처벌법 위반, 특수감금,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24살의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 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등의 7년간 취업 제한과 7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완전 범죄는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번 사례랑 딱 들어맞는 경우가 아닌가 싶네요. 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국 공공기관 CCTV 수만 약 180만 대가 넘고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은 민간 CCTV와 블랙박스 수까지 합치면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네. 아무리 열악한 화질이라고 하더라도 진실을 찾아내고야 마는 수사관들이 있으니 모든 범죄자는 반드시 검거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